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남편과 지금 결혼 1년 6개월 중에 8개월을 별거 중입니다.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바닥까지 보고 남편 자체가 싫어졌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쌍욕을 합니다. 결혼 전에 욕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마지막에 별거할 때는 저도 같이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 때문에 망가졌구나 하는 생각에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애정도 없고 증오만 가득한 사람과 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그냥 짐을 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없애버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 친정 식구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면서 저를 엄청 찾아다녔고요. 그때는 저도 미쳐서 친정에다가만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친구는 물론 회사도 퇴사해버리고 그냥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제주도에 작은 시골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뭔가 정신이 들고 현실 파악이 되더군요. 이혼을 그냥 했었어야지 도망치듯 잠수 탄 제 자신이 비겁하더라고요. 3개월 되던 때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곧장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많이 차분해져 있었고 사과했고 좀 변한 것 같았지만 저는 지금도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 후 5개월을 더 남편은 서울, 저는 제주도에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제주도에 내려옵니다. 주말 부부처럼 살게 되니 다툼도 줄고 당연히 시댁에도 일절 연락이 없어 싸울 일도 없습니다. 웃기지만 이제야 신혼 같은, 아니 그냥 결혼하고 처음으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잘 지내는데도 이제 남편 따라 서울에 다시 가면 이 생활이 깨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시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제주도를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남편은 이제 시댁에서는 앞으로 연락도 안 할 거고 찾아뵙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전부 믿을 수 없고 이대로 계속 제주도에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정말 잠수를 타고 도망을 갔네요. 그 당시 그 지점에서 남편하고서의 이런 어떤 상실감, 부부싸움, 그리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 밀려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거친 말, 행동, 막 너무 실망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오죽 지독했으면 직장까지 그만두고 제주로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너무 공감을 하고, 정말 어떤 상황이길래 그렇게까지 했을까? 정말 너무너무 바닥끝을 경험한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시어머니라든지 시댁에서 오는 일로 이렇게 됐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이 뭔가 도통 접근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 건이 아니면 잘 지낼 수 있는데 무슨 일로 이 지점에만 가면 그렇게까지 몇 달을 떨어져 있을 만큼 신혼에, 저 깜짝 놀란 게 퇴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퇴사를 감행할 만큼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큼 서로 헤어질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두 분 다 굉장히 뜨거워요.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막 들끓고 있는 뭐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 사연자님도 굉장히 뜨거워요. 남편이 굉장히 간절하게 나를 찾고 온 사방에 다 물어보고 다닐 거고 나를 끝까지 기다릴 사람이기는 해 라고 하는 확신감이 사연자님한테 있어서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큰 벌을 준 거죠. 당신 아들이 말라가고 안절부절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를 사실 이제 시댁에 보이기 위한 방법의 한 차원이 또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이 어떻게 보면 됐겠죠. 뭐 방법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나, 시집에서도 그렇게 이전에처럼 사연자님을 볼 확률은 없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상심하고 실망하고 잠수 정도는 정말 타줘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지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건, 미안하지만 시어머니,
시댁이 아니다. 당신이다. 나는 연애 때 정말 당신하고 그렇게 예쁘게 사랑하면서 당신이 욕을 한다든지 뭐 욕 근처에 그 느낌도 나는 없었던 터라 나는 정말 당신하고 대화도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줄 알았다. 이건 뭐 말 두세 마디도 못 가게끔 이런 지경이 되니 나는 이게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끝도 없는 벼랑 끝을 내려가는 것 같다. 내 머리도 막 정지가 돼서 내가 이게 좀 숨는 건지 잠수를 타는 건지 내가 뭐 하는 건지 뭐 일단 내가 내 정신 차리는 거가 더 급급해서 그냥 나를 보호한다고 한 게 그냥 제주도를 가게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남편하고 어떤 지점도 가리지 않고 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이 원활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 거기에 우리 부부가 좀 집중해보자 라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거를 한정지어서 뭐 시어머니, 시댁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소통과 대화에 대한 것을 원한다 라고 대전제를 하나를 깔아놓고 당신이 어머니 건에 대해서만 굉장히 예민하다. 이거는 평균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 왜 더 이러는지 그 지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전문적으로 정말 봤으면 좋겠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부부가 새로운 관계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지금 현재인 거는 확실한데요. 사실 뒤집어 보면은요, 남편의 요인도 있지만 저는 사연자님의 요인도 함께 보여요. 사연자님은 무슨 이유로 끝까지 당당하지 않았지? 의연하지 않았지? 왜 도망갔지? 뭐 실망해서 뭐 그렇게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아 그럴 수 있어요 라고는 했지만 사실 좀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괜찮은 방법이었을까? 남편이 격앙되고 막 난리를 치는 거를 다음번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되면 또 도망갈 건가? 좀 더 의연하게 남편을 좀 기다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획득해 보는 거는 어떨까? 이것도 사실은 사연자님한테서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두 분 다 이제 결혼도 했고 앞으로 또 살아나가면서 사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로 우리가 또 굉장히 의견이 엇갈린다든지 뭐 이런 날들은 너무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너무 화를 내고 한 사람은 막 너무 실망하고 이제 이걸로 계속 간다는 거는 이거는 좀 어렵죠. 남편이 조금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보이는 것처럼 사연자님도 좀 더 나은 방법, 좀 더 우리가 유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인간적인 내용들이 조금 갖춰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